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그거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동성 풀었던 거 다시 회수할래?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올해 말 GDP 경제 성장률을 7% 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긴급사태 해제를 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선수들 중에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은 강등 처리하겠다, 그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좀 강경하게 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이제 역내 경제 성장률을 4.6%로 상향을 했다. 요것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해외 관중들은 안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중계 수수료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국 내 홍보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6%로 상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에 내외수 지표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지표들이 전달보다는 증가세가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실질적인 GDP 수출이 약간 좀 둔화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YOY 대비해서는 1.9%가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생산 부분은 전월 대비해가지고 3개월 만에 그래도 마이너스 1.1%를 찍었다. 달러가 지금 이전 데이터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달러나 지금 현재 이제 국가별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전까지는 이랬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GDP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분기, 4분기 그리고 1분기 이렇게 흘러간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했던 것과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때도 제가 1분기에 대해서 리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항상 봤듯이 뭐 중국이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중국이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2분기 동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아마 다음 달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조금 내려가고 한국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치가 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업률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1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물론 한국은 미국보다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0.1%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과 몇 명 안 되네. 그래서 미국의 0.1과 우리나라의 0.1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0.1이 바뀐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크게 의미를 갖거든요. 특히 이번에 나올 실업률에 대한 컨센서스도 0.1%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5월 수치가 좀 높게 나왔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5월에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후반부터, 그리고 6월에는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실업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려갈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 확인을 해야겠다. 제조업 같은 경우가 조금 늘었어요. 0.2에서 0.4%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건설업 부분에서는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조금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를 볼게요. 4월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4억 달러로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겹쳐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29억 달러로 무역 수지를 냈어요. 정말 이례적으로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두 자릿수 회복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의 증가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5월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제 2차 가공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1차 상품들을 많이 수입을 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백신 도입으로 인해서 의약품 같은 거 많이 수입을 했죠. 그리고 이런 것도 두 자릿수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싶은 지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생산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 쇼티지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또 그만큼 많이 수출을 한 부분이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때 왜 올라갔는지 이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석유 제품입니다. 석유 화학도 있지만 석유 제품이 있어요. 거의 뭐 2배씩 올라가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이죠. 물론 아무래도 4월보다야 증가폭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3자리나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유 제품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솔직히 반도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좀 꺾였어요. 4월보다는 5월이 조금 꺾이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부품 왜 이렇게 2배씩 올랐어? 저번 달에도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번 달에도 너무나도 좋았어. 왜일까? 보면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있었죠. 보통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 수급이 안 나왔어요? 이 8인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퍼 8인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증설하기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만들어요. 아이씨, 이거 남지도 않는데 이걸 왜 만들어야 돼?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쇼티지 현상으로 일어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던 이슈들이 있었죠. 물론 지금 조금씩 해소가 되고는 있어요. 해소가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비싸다, 중고차 가격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 공장에서 생산량 조절의 요인에 있어서도 소비 심리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 이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약간 미국 주식의 흐름이라던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과도 연동이 됩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라던가 자동차 등의 전방 산업들의 경계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석유 제품도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왜냐 봤더니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석유 제품 수출이 단가가 같이 동반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호재가 있었고, 그리고 항공 노선 증편이 있었고 항공료가 조금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스크 벗으세요 라고 했는데 다시 빠꾸 마스크 다시 쓰세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 대한 이슈에서는 또 조금 또 석유 제품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석유 제품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펜트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소비 제조를 이런 거 다 망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은 있을지언정 끝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 같은 부분도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고, 컴퓨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반도체 부분 여러분들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번에 비해서는 내려갔어. 근데 반도체 3분기 때 좋을 것 같은데,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일단 여기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제가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리포트에 의해서는 뭐 스마트폰 관련돼서 이제 5G 폰이 본격화가 된다, 요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메모리 주문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경제에 따른 노트북, 뭐 아니면은 태블릿, 이런 것들이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어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하신 분이 귀찮아서 전에 거 그냥 복붙하셨는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은 해요. 작년에 너무나도 많은 수요로 인해서 판매를 했죠. 노트북이라던가 태블릿 PC라던가. 근데 그게 지금도 이어질 거냐 이거죠. 물론 아직도 이어는 집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집에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뭐 집에서 줌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그래도 수요가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에 의하면은 조금 떨어질 일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히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메모리라던가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약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서버 같은 부분은 아직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볼만하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버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에 따른 수출의 영향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 주셨는데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 따라서 오펙의 점진적인 증산 합의로 인해서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60 내외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보셨을 때 $75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양책으로 인해서 그린 뉴딜이라던가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프라라던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 등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곡물 차 안에서 쿠키 반죽을 넣는데 이게 쿠키가 완성이 돼요. 정말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이라던가 미국산의 곡물이 수입이 증가가 되었어요. 왜냐면은 또 작황 여건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21년도 4월 같은 경우에는 120.9까지 올렸는데 이게 6년치 중에선 최고래요. 이제 중국의 높은 수입 요소와 그리고 생산량 증가로 앞으로는 조금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좀 다들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좋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게 그래도 당분간은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있을 겨울에는 또 한파가 찾아올 거고 봄, 가을 없이 봄에는 더워지고 가을에는 추워지고 아니면 더워지고 약간 중간이 없는 날씨들이 오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럼 우리가 무슨 주식을 봐야 되나 생각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경기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세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금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품목별 가격이 1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게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유가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는 한은 원자재 가격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죠?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해외 주식.